자, 여러분 오늘 좀 침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죽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.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데요. 12.29 이태원 참사 속에서의 죽음들, 그 다음에 일하다가 죽은 매년 2,0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,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죽음들,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많은 자살들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, 이 죽음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자 도사. 각자가 도생을 하고 죽음도 각자 도사하고 있다는 거.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. 자,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정말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까? 개인이 잘 준비해야 되는 문제일까? 이런 질문인데,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 책이 나왔거든요. 각자 도사입니다. 각자 도사. 여러분들이 도사에 대한 각자가 도사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러는데, 이거는 각자 도사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거든요. 자,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웰다잉이거든요. 그래서 웰다잉. 그리고 웰다잉 담론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, 뭐 유언장 쓰기서부터 시작해갖고, 이 평생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관에 들어가게 보기까지 시작해갖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존엄하게 맞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책은 이 웰다잉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거든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, 웰다잉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신체인지 사회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죽는 것인데, 이 웰다잉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하는 질문이거든요. 자, 이 책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좋은 죽음은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분리될 수 없다. 오늘날 웰다잉의 유행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자 죽음이 개인의 노력으로 대비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방증이다. 우리는 잘 죽는 것만 고민하면 될 정도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?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잘 죽는 거라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일까? 웰다잉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두툼한 언어와 상상력을 촉구한다. 그러니까 웰다잉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,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가면서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그 계급적인 문제로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. 자, 이 책은 또 노년의 어떤 그 돌봄 시스템, 그리고 죽음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요. 우리는 그동안에 집에서의 죽음들을 공공화시킨 것들이 요양원, 요양병원이거든요. 근데 요양원, 요양병원은 과연 탈가족화시키면서 공공화시켰을까? 이 책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. 집안일에 머물던 노인부양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시장으로 옮겨왔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돌봄의 영역들을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돌봄 위탁 피라미드가 작동하고 있는데, 그 돌봄 위탁 피라미드는 시민들의 좋은 죽음들을 맞이하거나 좋은 어떤 삶을 맞이하는 것들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최근에 그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거든요. 이제 그것을 커뮤니티가 해야 되고 국가는 그것에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겠다 그랬는데,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. 이 책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이 양반이 봤던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뭐냐면, 기존에 어떤 공무원들이 소위 취약계층들을 관리했는데, 커뮤니티 케어는 그 관리의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. 그리고 이 커뮤니티 케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 갖고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, 그런 건 거거든요. 자,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현장에 가보니 커뮤니티 케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이었다.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보건복지라는 개념은 상호작용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. 정부의 정책은 할머니의 삶의 조건보다는 할머니의 취약함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. 정부의 정책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수급자가 취약한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.
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개입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 밖에도 안락사라든가 호스피스, 제사, 무연사하고 냉동인간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료인류학자로서의 작가가 이제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.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단 한 가지는 뭘까요?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지, 죽음이라는 것 속에 정치라든가 사회가 없다는 건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, 제가 좀 더 참고적으로 읽을 책이 없을까 하다가 발견한 책이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거든요.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중년의 백인들이 어느 순간 상당히 유행병처럼 죽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. 자살을 하는 건 거죠. 왜 죽을까?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, 한 가지는 총으로의 자살, 두 번째는 약물 과다 복용,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질환. 근데 요 세 가지를 묶는 것이 뭘까 했었을 때 이 책은 절망사다. 이 사람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총으로 죽고,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, 알코올로 죽더라. 그리고 그 절망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이 양반이 본 것은 뭐냐면 사회가 있고 불평등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. 특히 이 책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피오이드라는 약물인데요. 오피오이드 유행병으로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, 오피오이드라는 것을 과다 복용하고 유행병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오피오이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제약회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, 그 다음에 마약상들이 있고,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죽임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고 정치 권력의 가해자들을 보여준 어떤 공급망들이 있더라.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다. 이 책은 근본적으로 지대추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지대추구라고 이 책은 정의하거든요. 지대추구가 있고, 또 그 이면에 가만히 이 절망사의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는 것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능력주의가 있더라.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광범위하게 어떤 그 능력주의를 통해 갖고 승자독식의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, 그걸 통해서 이제 불평등한 현상들이 벌어졌고, 그 불평등한 현상들이 이 절망사로 가게 되더라. 이런 얘기거든요. 자, 대안은 뭘까요? 대안은 저는,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, 삶의 문제의 이면을 좀 봐야 된다.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간의 죽음을 관리의 차원에서 보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거든요. 이 책, 각자도사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.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의 핵심은 과학적 측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간이 아닌 인구라는 관념적 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. 코로나19의 현황은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망들을 숫자로 채워나가고 있다. 그 숫자 속에서는 행정의 대상으로 보이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독박돌봄 속에서의 간병살인이라든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살을 한다든가, 그다음 어린이가 어른학대로 사망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회적인 구조, 정치적인 구조를 보지 않더라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혀 으깨어지는데 이 죽음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더라. 이것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건 거거든요. 저는 그 대안은 이제 이 죽음들의 이면에서 있는 사람들을 시민으로 봐야 된다.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이라는 건 잘 죽을 권리, 잘 살 권리가 있다는 건 거거든요. 헌법 10조에서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권리를 과연 누리고 있는 건가?
이런 질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 거죠. 자,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. 존엄한 죽음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 세계에 울려 퍼지는 집안의 목소리들에 달려있다. 각자 도사의 책은 주장을 하거든요. 그 집안의 목소리들이 공적으로 울려 퍼지려면 환자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을 떠받치는 돌봄을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재배치해야 되고, 그리고 재배치하는 힘들을 가져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?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마중물은 끊임없이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. 그것은 뭐냐면 시민권을 권리로 알고 그 권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그 돌봄의 문제, 참여의 문제들을 하는 거, 그리고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선배 시민론이죠. 자, 그런데 죽음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고, 그리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알고 인식하고 관철하는 거야 문제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리 주체인 동시에 서로 섞이고 의존하는 나눔의 주체이고 나눔의 존재이고, 그 존재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을 알고 함께 어떤 이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정치성, 사회성들 속에 함께 이제 참여할 때, 그리고 맞서 나갈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, 잘 사는 것과 같이 공적인 문제, 시민의 문제, 권리의 문제, 그리고 시민력의 문제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